자, 제3과목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과목에 대해서 그동안 출제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에 정보통신이 전면 개편되면서 과목이 새롭게 바뀌었죠. 그래서 출제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는 1장부터 총 10장까지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11장에는 원래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 나와야 될 문제들이 또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일부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기타 챕터락에서 11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산업기사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자, 1장의 네트워크 구축 설계 파트에서는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2.17 문제. 평균적으로 2문제씩 회차마다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기사는 어때요? 기사는 1장에서, 똑같은 1장에서 1.83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교환 방식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웬의 특징, 그 다음에 SNMP, 그 다음에 X.25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망의 분류, 망 동기가 이제 산업기사 쪽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SNMP하고 X.25, 그 다음에 교환 방식,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기사는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기사도 교환 방식, 웬의 특징, SNMP, X.25, 통신망의 분류, 망 동기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NMP라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X.25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환 방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기사든 산업기사든 평균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챕터다. 이렇게 하시고, 잘 나오는 내용들을 일부 제가 추려놨습니다. 자, 2장으로 가면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챕터를 나눠봤어요. 야, 여기는 순수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기본 구성 요소죠. 요거는 필답형의 단골이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제정한 제정기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이제 프로토콜 주요 기능들이죠. 프로토콜의 기능들이 10개 정도 있죠. 이것도 필답형에 5가지만 써라. 막 이런 것들이 필답형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은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도 마찬가지요. 기사도 비슷하게 프로토콜 기본 구성 요소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정기관, 그 다음에 프로토콜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평균 한 문제가 채 안 되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이론 문제에는 잘 출제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곳은요, 필답형의 단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토콜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기능 10개가 있는데, 뭐 10개도 넘겠죠, 실제로는. 그러나 잘 나오는 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5가지를 써라, 6가지를 써라, 막 이런 것들이 필답형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필답형을 위해서라도 2장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은요, 통신망의 계층 구조라고 해서, 여기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OSI 7계층. 이 OSI 7계층에 각 계층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층마다 해당되는 프로토콜도 있고, 계층마다 이제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라고 하죠. 연결하는 장비도 있고, 등등 있는데, 하여튼 여기 3장은 저희가 OSI 7개 계층의 순수 계층의 기능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챕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적으로 이제 산업기사는 2.67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기사는 1.5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산업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문제, 2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OSI 7계층의 계층별 기능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층마다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계층 간을 연결해주는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들, 그 다음에 계층마다 주고받는 PDU 단위들이 있죠. PDU 단위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은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4장의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흐름 제어, 그 다음에 문자 방식 프로토콜, 그 다음에 해밍 거리, 그 다음에 페레트 비트 검사, 그 다음에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인 HDLC 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HDLC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전송 제어 문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4장은 평균적으로 1.3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채 안 나온다는 거죠. 기사는요, 마찬가지예요. 흐름 제어, 문자 방식 프로토콜, 해밍거리, 페레트 검사, HDLC 구조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평균 한 문제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4장은 결론적으로 평균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출제 빈도는 좀 낮습니다. 주로 뭐가 나온다고요? HDLC 구조, 그 다음에 문자 방식에서는 전송 제어 문자 기능,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5장이 별표죠. 자, 기사, 산업기사 할 것 없이 5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6문제, 기사는 7문제가 넘게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온 것들을 이제 정리해 봤는데, 일단 인터네트워크 장비. 물론 이제 여기를 이제 OS 7계층에서 분류하셔도 되는데, 저는 따로 7장이 아니라 5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네트워크 장비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네팅 하는 거, 요거도 굉장히 출제가 빈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4와 6의 특징들, 특히 IP 버전 6의 특징들이 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CIDR 표기법 또는 매체 접근법, 이 매체 접근법도 곧잘 나와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이것도 잘 나오죠. 잘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TCP/IP 구조, 그 다음에 TCP하고 UDP의 특징, 잘 나오죠. 이거는 필답형에도 단골이에요. 그 다음에 ATM 셀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DHCP 또는 IGMP, 그 다음에 BCN, 이런 것들을 간단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기사 기사가 나오는 종류가 거의 비슷한데요. 주로 나오는 것은 인터네트워크 장비는 거의 항상 나와요. 그 다음에 서브네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IP 버전 6의 특징이라든지 매체 접근 방법이라든지 포트 번호, TCP와 UDP의 특징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이 거의 출제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중요도가 아주 높죠. 그 다음에 6장도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데요. 한 1 내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산업계산은 1.67문제, 기사는 좀 더 많이 해서 2.5문제, 평균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라우팅 문제예요. 그래서 라우팅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라우팅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죠. 그 프로토콜도 잘 나와요. 그래서 라우팅에 관한 개념 문제,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VPN,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평균 2문제 정도 나온다. 자, 7장의 내용은 무선 파트예요. 단거리 통신 시스템에서 WPA라고 하죠. 근데 이제 출제 경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도 마찬가지요. RFID 정도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는 나올 거예요. 지금 22년부터 23년, 2년 동안 총 6회만 분류를 했어요. 시험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돼서 나올 거다. 이제 브루투스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RFID, USN, 이런 기술들이 차차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급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9장, 10장, 11장은 기타 챕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군의 통합 설비 설계, 이렇게 8장은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중화 계기들을 모아놨죠. 그래서 SDH, 동기식 다중화 계기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소넷, 그다음에 FTTH, 그다음에 혼합망인 HFC,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67문제를 갖고 있고요. 기사는 비슷한데, 기사는 비슷하죠. 나오는 빈도가 이제 비슷한데 1.17 정도 나오네요. 이게 평균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의 내용이죠. 자, 이동통신 서비스 시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곳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GPS, 이거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GPS. 그 다음에 위성 항법 장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성의 특징, 위성통신의 특징도 잘 나오고, 정지궤도 위성, 핸드오프 기능,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지궤도 위성, 위성통신의 특징, GPS, HLR, 그 다음에 핸드오프, 그 다음에 위성 항법 장치, 레이크 수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GPS가 당연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위성 항법 장치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10챕터는 이제 융복합 서비스의 종류라고 해서 지능방통신 체계, 여기가 이제 출제가 신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IPTV,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OT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잘 나오는 것이 이게 지능망통신 체계하고 IPTV가 많이 나옵니다. 10챕터에서는. 그래서 산업기사는 1.17 문제, 기사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네요. 0.83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능형 교통체계 위주로 시험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IPTV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기타 챕터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쪽에서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 나와야 될 분야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버시티죠.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증강현실. 이거 잘 나와요. 증강현실. 증강현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조지수를 구해라.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에서 나와야죠. 그 다음에 가동률을 구해라. 이런 것도 다른 과목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부 정보통신 네트워크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균 산업기사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기사는 좀 많아요. 2.17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된 시험 분리가 잘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산업기사와 기사,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출제 개형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